네, 폭행 시비로 시작한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 마약 유통 의혹과 성폭행 의혹까지 더해져서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버닝썬 사건이 처음에는 클럽 손님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의혹까지 지금 나온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버닝썬 사건은 이 클럽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폭행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폭행과 이 성추행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마약 유통 의혹, 즉 클럽 내에서 VIP룸에서 마약을 했다는 의혹과요, 이 마약을 이용해서 성범죄가 있었다는 의혹, 여기에다가 경찰과 클럽의 유착 관계까지 해서 가장 최근 수사는 이 경찰과 관련된 뇌물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마지막에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현직은 이제 화장품 회사 임원입니다. 근데 예. 전직은 경찰이었는데 이 전직 경찰이 그 당시에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고액의 술을 마신 혐의로 사건이 수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고, 이 브로커 역할을 할 때 버닝썬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현직 경찰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이 경찰의 증거 부족으로 종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그럼 결국은 이 전직 경찰과 현직 경찰이 모두 이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의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이러한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과연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현직은 뭐 화장품 회사 임원, 그리고 전직 경찰이었던 그분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이 경찰이 그 당시에 증거인멸 우려를 이제 제시하면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보완을 수사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뇌물과 관련된 것이고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한 사람은 있는데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이제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을 수수하는 명목 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면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좀 더 수사를 완벽히 해라라는 보완 수사로 지금 현재 반려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전직 경찰은 긴급 체포가 됐다가 지금 풀려난 풀려난 건가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일부터 석 달 동안 마약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돼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는 것 이 같아요. 버닝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버닝썬뿐만이 아니라 이 강남의 클럽으로까지 전부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예. 강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찰이 25일부터 석 달간 전국의 클럽과 전국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마약 유통 또 마약과 관련된 성범죄들을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투입되는 수사 인력만 해도 1,063명을 포함한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유통, 마약과 관련된 성범죄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을 가장을 해서 이런 외국과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밀반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버닝썬 그 마약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클럽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검출하면 금방 이 검출이 안 된다면서요? 빨리 없어진다면서요? 신체에서 반응이. 물뽕이 다른, 그러니까 소위 물뽕이라고 부르죠. 이 다른 약물과 좀 다르고 수사가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체내에서 굉장히 빨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 12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물뽕의 특징이 보통의 마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는데 예. 이 물뽕은 본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용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이 액체에다가 타서 먹이려고 하는 이 범죄에 사용하려고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출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검출을 해서 일반 마약과 같이 단속을 하고
검거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하지만 그러면 물뽕을 내가 사용을 하면 아예 안 잡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소지를 해도 처벌을 받고요. 예. 소지뿐만이 아니라 뭐 유통, 판매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물뽕과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고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해서 이 압수부에서 나온 것이라서 단순히 내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다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마약 수사가 여러모로 뭐 경로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사 방향을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약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마약을 밀반입을 합니다. 2차로는 밀반입한 마약을 통해서 성범죄를 해요. 그리고 3차로는 이 성범죄에서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 3단계를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경찰이 마약 카르텔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마약 밀반입 그리고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굉장히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대대적으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초기에 증거를 수집을 해서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카르텔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 이게 그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이른바 BJ라고 하는데 이 BJ가 흉가 체험을 하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밤에 어떤 버려진 요양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실제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폐가, 흉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 흉가 체험 BJ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흉가를 체험하러 갔다가 그 안에서 지금 무연고자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고 예.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버려져 있는 폐가 같은 곳에서 화재 사건 같은 것들도 종종 일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확인된 폐가만 126만 채예요. 이것은 100채 가운데에서 7채가 지금 폐가라는 것이고 문제는 폐가는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폐 건물 있죠. 폐 건물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아까 그 BJ가 찾아갔던 건물이 요양병원이 이제 폐 건물이었던 곳인데 예. 그런 곳은 조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폐 건물은 조사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서울에만도 지금 2만 채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다가 무산된 경우 아니면 도심 상권이 이동하면서 폐 건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가나 폐건물은 뭐 정부에서나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은 그 BJ가 찾았던 그 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철조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뭐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은 폐 건물, 폐가는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은 관리하는 곳이 아니긴 하지만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폐건물, 폐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범화가 됩니다. 예. 청소년 같은 탈선 청소년들이 저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쉬운 장소가 되고 예. 범죄를 저질러도 이것을 감시하거나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마지막으로는 노숙인 같은 경우들이 거기서 자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 때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해봐도 그런데 약간 비밀 공간 같은 아지트 같은 느낌이 또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이상 나쁜 행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자체들은 이런 그 폐 건물을 지자체에서는 관리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스템인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폐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실상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뭐 1년 이상 방치를 해서 철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폐건물 자체는 아예 현행법상 이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폐건물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폐건물, 폐가 같은 경우가 화재 위험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우범화될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여러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안 같은 것들도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3년간 폐가의 1천여 채를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지만 지자체가 다 구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치된 폐가 문제 그리고 클럽 버닝썬 수사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